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슬픈 잡채. SNS에서 한 분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슬픔이 잡채처럼 몰려왔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명절에 하도 이 음식을 자주 듣고 먹고 했더니 내게 이렇게 보였다. 슬픔이 잡채처럼 몰려왔다. 노티드 도넛. 사는 곳 바로 옆에 노티드 도넛이 있는데 명절에도 쉬지 않고 영업한다. 조금 의아했지만 산책하며 노티드 도넛 매장을 살펴보며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추석을 맞아 서울로 올라온 전국의 수많은 손님들이 가득하네. 게다가 쉽게 접하기 힘드니 한 사람이 도넛을 수십 개나 사간다. 노티드 도넛 굿즈도 매우 다양한데 가장 잘하는 것은 맛도 맛이지만 마케팅이라는 생각이다. 연구 대상 중 하나다. 안동과 구미. 곧 안동과 구미에서 강연이 있는데 이번에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충분히 관찰해 볼 생각이다. 모두 다 꽤 큰 강연인데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혹시 추천해 주시는 식당이나 숙소가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말대꾸와 욱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면 아이의 감정 주머니를 키우는 부모의 3가지 말. 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말대꾸를 하고 사사건건 욱하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아이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풍경이 펼쳐지나요? 원하는 게 있으면 잠시도 참지 못하고 온갖 난리를 치는 아이.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려는 아이. 때리고 던지고 밀며 공격적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이. 문제가 생기면 구석에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버티는 아이. 이런 풍경이 그려지시나요? 그런데 저는 이런 놀라운 사실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유독 집에서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 곳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놀랍게도 위에 나열한 아이들의 언어와 비슷하다는 사실이죠. 결국 아이들 역시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고 아이들의 감정 주머니는 부모가 가진 크기 이상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노력해야 더욱 효과적으로 아이의 감정 주머니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는 왜 조금도 참지 못하고 말대꾸를 하면서 욱하는 걸까요? 가정마다 아이들이 버리는 모습은 다르지만 시작은 같습니다. 바로 감정 주머니가 매우 작기 때문이죠. 아이가 욱할 때 똑같이 욱으로 대처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 확장할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서로가 말로 더 큰 폭탄을 상대에게 던지는 것과 같아요. 결과는 서로의 내면만 무참하게 망가질 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으면 좋은 말로 타이르고 있다가도 문득 나는 아이 하나도 통제 못하는 부모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생각보다 더 아프고 날카로운 언어로 아이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감정을 섬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 가지 대표적인 감정을 선명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의 말을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저절로 아이의 감정 주머니가 커지게 만드는 거죠. 1. 슬픔.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슬픔에 잠겨 있는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다가가는 말은 오히려 아이를 깊은 슬픔에 더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의 말로 아이가 자신의 슬픔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든 일이 있었구나. 어떤 일이 널 이렇게 슬프게 했어? 그랬구나. 네가 씩씩하게 잘 설명해줘서 엄마도 다 이해했어. 2. 원망. 말대꾸 또 하면 혼난다고 했어 안 했어? 원망은 아이 입장에서는 매우 견디기 힘든 감정입니다. 원망은 타인을 향한 주로 대상이 부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힘든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걸 보며 자꾸 혼난다고만 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더 부모를 원망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가 주세요. 미운 사람이 생겼니? 왜 그런 마음이 들었니?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어제처럼 예쁘게 돌아올 수 있을까? 3. 불안. 이 녀석이 또 우기네. 너 어쩌면 너만 생각하니? 갑자기 자기 생각만 강요하며 우기는 아이에게는 내면에 불안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감정을 말로 설명하지 못해서 더 불안한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우기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며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설명하게 해주세요.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를 생각하면 기분이 어떠니? 어떻게 하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그래, 그럼 우리 그렇게 해보자. 아빠도 네가 나아질 때까지 함께 기다릴게. 아이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슬픔과 원망, 그리고 불안은 정원을 해치는 해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정 주머니가 작으면 그게 지금 자신의 마음을 해치고 있는데 도저히 마음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자꾸 분노하고 욱하면서 원초적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슬픔과 원망, 불안한 감정을 잘 설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더 많이 깊게 설명하는 만큼 아이가 욱하고 말 대꾸를 하는 빈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언제나 기억해 주세요. 부모의 섬세한 말이 아이를 자기 삶의 시인으로 키웁니다. 김종원 작가. 아이든 어른이든 인간은 모두 내면 깊숙이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자신의 슬픔과 원망, 그리고 불안한 감정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갖고 있지요. 아이에게는 그 대상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아이가 그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돕는 것이죠.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할수록 아이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도 선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부모의 섬세한 말이 아이를 자기 삶의 시인으로 키웁니다.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부모의 말. 대박 존맛, 소름, 찢었다라는 말 대신에 근사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아이의 삶이 바뀝니다. 요즘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특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어쩔 TV, 저쩔 TV라는 표현도 있고
앞에 언급한 대박, 존맛, 소름, 찢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아이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뭘 먹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보고 어떤 말을 듣든, 아이들은 대박이라는 표현 하나로 그 수많은 장면이 준 수천 가지의 느낌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이들의 표현을 듣고 우리는 아이들이 뭘 보고 뭘 먹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각과 느낌을 담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박, 존맛, 소름, 찢었다라는 말은 생각을 말살하는 표현들입니다. 자신이 받은 느낌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시대의 흐름에 맞게 표현도 변하는 게 좋지만 그게 생각을 말살하게 만든다면 아이들 삶에 좋지 않겠죠. 게다가 저런 수준 낮은 표현을 사용하는 아이에게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언어로 표현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이의 표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박, 존맛, 소름, 찢었다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에서 벗어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근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사하다라는 표현이 아이의 표현력을 당장 바꿔주지는 않지만 이런 멋진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나도 나만의 느낌을 다르게 표현해보고 싶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사하다라는 표현을 시작한 아이는 곧 어쩔 TV, 저쩔 TV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무엇이 더 좋은 건지 깨닫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근사하다라는 발음을 해보세요. 같은 공간에서 어제와 같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근사하다라는 발음을 한 순간 주변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근사하다라는 표현이 주는 마법입니다. 아이와 일상에서 이렇게 응용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와, 그 인형 정말 근사하게 생겼다. 오늘 먹은 음식 참 근사했어. 방금 네가 한 말 표현도 근사한데? 네가 그 옷을 입으니까 주변까지 근사해지는 기분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순식간에 우리의 기분과 일상을 달라지게 해줍니다. 하지만 대박, 존맛, 소름, 찢었다라는 말에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사하다라는 말로 그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미 수많은 가정에서 실천하며 실제로 변화를 이끌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사한 오늘, 지금 시작해보세요.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근사하다, 어쩔 TV, 소름, 대박, 부모의 말.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10월 1일. 처음부터 빛나고 화려한 일은 없습니다. 빛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빛이 납니다.